안녕하세요. 엑셀렛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란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손규진입니다. 엑셀렛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발표된 AR 기반의 랭귀지 모델이고요. 이 발표를 통해서 오토 인코딩 형태보다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의 랭귀지 모델들이 가지는 강점과 그 두 개의 장단점을 어떻게 엑셀렛에서 적절하게 조화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엑셀렛을 Generalized Autoregressive Model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AE와 그러니까 오토 인코딩 형태의 모델과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의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좀 크게는 이 수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인코딩 형태의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토큰 XT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XT를 제외한 값들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내릴 때,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은 저희가 토큰 XT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XT 직전까지, 그러니까 XT를 제외한 XT 전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활용해서 판단을 프리딕션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들을 때 사실 좀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지막 오토 인코더가 우연찮게 센텐스의 마지막 단어를 뭐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논문 제목에서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란 문장에서 understanding에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예측을 하고 있다면 AR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토 인코더는 이제 중간중간 뭐 예를 들어서 pre-training이라든가 아니면 for 같은 단어를 예측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때문에 마스크 토큰을 활용하게 되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은 마스크 토큰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가 아닌 것들을 예측할 때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때 기준으로 버트가 혹은 로버타가 되게 잘 엑셀하고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그 오토 인코딩 기반의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왜 굳이 뒤엎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버트로 대표되는 오토 인코딩 모델들은 총 두 가지의 한계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independence assumption이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I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문장에서 정말 우연찮게 artificial intelligence의 마스크가 뚫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I study 마스크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rtificial과 intelligence가 서로 independent한 독립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predic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I study 하고 그걸 바탕으로 artificial을 유추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telligence 역시 I study를 바탕으로 intelligence를 유추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 바로 생기는 문제는, artificial이란 단어가 없으면 버트 입장에서 intelligence란 단어를 유추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에는 log likelihood로, 그러니까 최대 우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뭐 약간 통계적인 기법으로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iStudy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자주 등장하던 단어가 뭐냐? 그럼 뭐 iStudy Math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intelligence란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independence assumption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오토인코더 형태의 모델들의 문제점이었고요. 또 이제 input noise, 그러니까 pre-trained fine-tuned discrepancy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들을 corruption 시키고 이 corrupt된 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I study mask, 이렇게 마스크를 뚫어놓고 이 마스크 빈칸 채우기를 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고요. 파인 튜닝 할 때는 근데 좀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파인 튜닝을 할 때는 마스크 토큰이 웬만하면 보통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글루 데이터셋을 봐도, 뭐 MNLI나 뭐 SST2나 이런 걸 봐도 마스크가 뚫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트레인 할 때 학습하는 것과 파인 튠 할 때 학습하는 태스크가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할 때와 파인 튠 할 때 이 태스크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파인 튠 할 때 뭐 약간 파라미터가 낭비된다 라는 식의 입장이 이 pre-train fine-tune discrepancy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pre-train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옴을 버트가 증명을 했죠. 버트가 처음 등장할 때 거의 12개, 13개의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능한 제너럴한 모델을, 그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마스크 없이 프리트레인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런 디스크레펜시가 없어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논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리미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오토 인코더 형태의 모델을 쓰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좀 더 이상적인 NLP의 진행 방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RNN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RNN은 이제 저 초록색 화살표처럼 토큰이 X1, X2에서 X7까지, X7까지 있다고 했을 때 한 방향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이 RNN, 뭐 바이 LSTM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양방향으로 보는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혹은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 바이 형태의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 기존까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들은 이 바이 LSTM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X1에서 X7까지 뭐 X1에서 X5까지 데이터를 갖고 X6, X7을 예측한다거나, 혹은 X7부터 X2까지 데이터를 갖고 X1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인코딩 형태의 모델은 좀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 M을 마스크라고 생각했을 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그러니까 바이 형태, 뭐 바이 LSTM, 바이 RNN 형태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X1부터 X3까지의 정보를 갖고 M을 유추하거나 X7부터 X5의 정보를 갖고 M을 유추하는 형태인데,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마스크를 뚫어놓고 X1부터 X4를 제외한 X7까지의 모든 토큰을 갖고 M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 마스크를 예측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그 저 M이란 단어에 대해서 understanding을 더 잘할 확률이 좋아지게 되죠. 그 뭐 generalized auto 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에서 저희가 뭐 pre-training 같은 걸 빵꾸를 뚫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generalized auto regressive만 가지고 pre-training을 예측할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pre-training은 이제 뭐 NLP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generalized auto regressive는 사실 그 시계열 데이터만 어디서든지 쓰이는 수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저 뒤에 language understanding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auto encoder 형태로 이걸 다 열어놨을 때야만 pre-training이 generalized auto regressive, language understanding 이 네 가지의 단어에서 모두 이 임베딩을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 각 하나하나 단어의 그런 언더스탠딩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오토 인코더 형태의 모델들이 각광을 받았고요. 이제 NLP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생성 그 제너레이티브 태스크들,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GPT가 하는 그런 막 진짜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거에서도 이제 모델들이 그 NLP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들의 한계점이 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거를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부터 연습하는 그런 모델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셀넷이라는 그 페이퍼에서 택하는 방식은 Permutative Language Modeling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제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전 사실 이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성적인 그런 거를 학습한다라고 그러니까 GPT 같은 모델과 유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토 리그레시브한 형태로 오토 인코더가 학습할 정보들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보다는 좀 더 로버스트한 게 분명하지만 GPT에 비해서는 그 제너레이티브 태스크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발전된 오토 인코더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시퀀스 오더가 X1부터 X7이라고 있다고 할 때 엑셀렛은 이거의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섞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2, X7, X3, X7, X1, X4, X6, X5 이렇게 섞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제 시퀀스 오더에 맞춰서 제너레이션을 하겠죠. X1부터 X5까지 보고 X6을 제너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X1부터 X5와 제너레이트된 X6을 가지고 X7을 예측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그 엑셀렛 같은 경우에는 X2부터 3714를 보고 6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23714를 갖고, 그리고 이제 예측된 6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5를 예측하는 이런 permutated, 좀 치환된, 이렇게 오염된 그런 순서에서 프리딕션 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큰 7개라고 했을 때 7팩토리얼만큼의 옵션이 생기고요. 7팩토리얼만큼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7팩토리얼 개수 중에서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특징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학습하는, 그리고 7번부터 1번까지 학습하는 그 옵션들도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인터넷 뭐 댓글 같은 걸 읽게 시킨다거나 했을 때 그런 꼭 문법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은 댓글들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섞여 있는 어순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한 상태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어처럼 이미 다양한 어순에서 말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옆에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 텐데, X3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에서는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3, 2, 4, 1이죠. 그러니까 3부터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토큰에서 값을 전달받지 않고 이제 메모리에서만 값을 전달받아서 X3을 예측하게 되고요.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2, 4, 3, 1이다 하면은 그 X2와 X4 그리고 메모리에서 전달을 받아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뭐 1, 4, 2, 3이라면 X1, X2, X4에서 토큰을 전달받게 되고요. 여기 좀 잘 안 보이지만 4, 3, 1, 2라면은 4에서만 토큰을 전달받아서 3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4와 이 예측된 3을 가지고 1을 예측하고 4와 3, 예측된 3, 그리고 예측된 1을 가지고 2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예측할까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빨간색 선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게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엑셀렛에서는 7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K는 7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7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센텐스의 7분의 1 지점, 끝에서부터 7분의 1 지점을 잘라서 그 뒤에 7분의 1 포션을 예측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투스트림 어텐션이란 걸 엑셀렛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주잖아요. 이 어텐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LSTM과 다르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나하나 해줘서 얘가 그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섞어버리는 경우에는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 됐든 뭐가 됐든 시퀀스 순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X6을 예측할 때 이 엑셀렛이 이게 5 다음에 오는 앤지 뭐 4 다음에 오는 앤지 저희는 숫자를 써놔서 알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엑셀렛은 그냥 4 다음에 올 단어를 그냥 5를 예측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순서를 어떻게든 이 엑셀렛한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렛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스트림 어텐션이란 걸 활용을 하는데, 이제 투스트림 어텐션에서는 G와 H가 등장을 합니다. H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그 스탠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 모델에서 새로 제안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이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자면 모든 토큰이 H와 G 두 개의 임베딩을 가지게 됩니다. 이 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탠다드 셀프 어텐션이어서 이 임베딩에 대한 정보,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다 갖고 있고요. 이 G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인코딩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andomly initialized 된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될 때 G를 전달받는 애는 그 XT에 대한, 저희가 만약에 뭐 XT 토큰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XT 토큰에 대한 정보, 그 컨텍스추얼한 정보는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만 전달받아서 쿼리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HT를 전달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텍스추얼한 것을 다 전달받아서 XT를 본 상태로 XT를 예측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개의 어텐션에서 어텐션 마스크도 이렇게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컨텐트 스트림에서는 그 이제 HT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쿼리 스트림에서는 이제 순서만 볼 수 있도록 GT만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여기서는 아무래도 엑셀렛이 좀 오래된 논문이죠. 2019년에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그멘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세그멘트를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그멘트 임베딩이 성능 향상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물론 세그멘트 임베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We randomly sample two segments and treat the concatenation of two segments as one sequence to perform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 We only reuse the memory that belongs to the same context.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모리를 의미를 하는데,
엑셀렛과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엑셀을 이어받아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트랜스포머 엑셀이 이클레어에서 리젝트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저자들이 그 리젝트 당한 이유를 보완하고 모델 측면에서 보완하고 논문 측면에서 보완해서 낸 논문이 엑셀렛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이든 엑셀렛이든 이 둘 다 엑셀이란 단어가 extra long, extra larg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보다 더 긴 시퀀스를 핸들링할 능력이 필요했고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버트와 유사한 세그멘트라는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문장을 갖고 와서 이걸 이어 붙여 넣고 이제 보통 버트에서는 이게 서로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제 엑셀렛에서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사용하진 않고요. 그냥 permutation language 모델링을 하되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장이 같은 컨텍스트에서 왔다면 이 메모리 토큰을 열어줘서 얘가 이 두 번째 문장이 앞에 거의 메모리를 보면서 이제 인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서로 다른 문장에서 왔다면 이 메모리 토큰을 닫아놔서 그냥 각자 permutation language 모델링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엑셀렛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볼 텐데 우선 이거는 fair comparison with BERT라는 항목이고요. 버트 라지와 엑셀렛 라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엑셀렛은 버트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그런 텍스트에서 학습이 되는데 이제 데이터에서 학습이 되는데 버트와 똑같은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로 맞춰놓고 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그 이제 이거 글루 데이터 셋인 것 같은데 모든 그 벤치마크에서 버트 라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로버타와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엑셀렛이 뭐 버트와 DCMN을 더한 것 혹은 로버타 혹은 뭐 GPT보다도 이 태스크에서 레이스란 태스크에서 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스는 이제 그 중국에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보는 영어 시험에 대한 리딩 컴프리헨션 태스크인데 이제 이 미들이 그 중학생 시험을 뜻하게 되고요. 이 하이가 그 고등학생 시험을 뜻하게 되는데 뭐 GPT-1이라던가 아니면 뭐 버트라던가 로버타라던가에 비해서 다 엑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엑셀렛이 이 오토그레시브한 형태로 오토 인코딩의 그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 형태가 effective하다. 이 permutative language 모델링이 effective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장점을 좀 살펴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limit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무래도 optimization difficulty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Specifically, we train on 512 TPU v3 chips for 500k steps with an atom weight decay optimizer and a batch size of 8,192, which takes about 5.5 days. It was observed that the model still underfits the data at the end of the training. 사실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작성된 논문이어서 구글 브레인이면 컴퓨팅이 충분할 텐데 저도 왜 언더핏, 그러니까 완전 피팅을 다 시키지 않고 언더피팅에서 멈추는지 이해가 가진 않지만 뭐 512개의 TPU v3 칩에서 뭐 500K 스텝만큼 배치 사이즈는 8192개로 해서 엄청 많이 엄청 크게 학습을 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더피팅이 되는 걸 보면은 옵티마이즈를 하기가 그러니까 그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너레이티브 태스크가 당연히 더 느리고요. 학습을 하는데 이 LSTM이 그렇듯 그 전 단계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 시퀀스가 들어오면은 그 토큰의 팩토리얼계만큼 학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토큰이 7개짜리 문장이 들어오면 7 팩토리얼만큼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게 엄청 그 7토큰이면 되게 짧은 문장이고 이게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당연히 더 복잡한 태스크들을 그러니까 더 뭐라 해야 되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겠죠. 뭐 나중에 한번 뭐 맥스 시퀀스 랭스가 뭐 못해도 1000 정도는 될 텐데 1000 팩토리얼만큼 학습을 하진 않겠지만 뭐 그 중에서도 뭐 빔 서치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뭐 그럴듯한 문장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보통 보통 랭귀지 모델보다 학습 과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시퀀스 오더 자체를 섞진 않고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섞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토크나이저가 이제 시퀀스를 오더를 혹은 데이터 로더가 시퀀스 오더를 섞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 안에서 모델이 이걸 섞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과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옵티마이제이션 디피컬티가 매우 높은 그런 LM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정리하자면 저는 오늘 이제 엑셀넷이라는 그런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엑셀넷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들은 Generalized Autoregressive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Permutative 해서 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 결국엔 X6를 그 X1, 2, 3, 4, 5뿐만 아니라 X7도 봐서 그러니까 그 뒤에 X6 뒤에 나올 정보도 보면서 학습하게 하고 싶다. 근데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거치고 싶다라는 식의 아이디어에서 창안된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한 것처럼 오토 인코더가 학습해야 될 정보를 오토 리그레시브로 바꿔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알려주시면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